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저 목소리가 기분이 좋아 보이죠? 돈 좀 버셨다고.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싸게 받았습니다. 역대급이네. 그 아파트 많이 받았잖아요, 여태까지. 물론 이제 층도 낮지만 제일 싸게 차익은 아마 제일 클 것 같아. 다른 분들도 싸게 받으셨던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무리한 가격을 절대 쓰지 말라고 해요. 낮은 걸로 여러 개 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받으신 분들도 높은 가격에는 안 쓰셨더라고요. 더 자랑스럽죠. 이번에도 느꼈어. 우리 수강생이 돈 버실 때가 제일 좋은 거. 확실히 실행력이 좋으시고 제가 또 직접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저도 매각까지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찐 실행가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신청도 좀만 도와드리면은 이제 막 하는 거지. 13기분이 낙찰 받으셨다면서요? 네, 13기분 지난주에도 낙찰을 받으셨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건 받으신 분들 계시죠. 재밌네요. 너무 좋아. 자, 오늘은 네. 고수들의 눈에만 보이는 네. 돈 되는 물건 찾는 법입니다. 좋아요. 냄새를 빨리 맡아야 또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점점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좀 보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낙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가격을 쓰면 공격적으로 쓰게 되죠. 제가 들어갔을 때는 낙찰 사례가 없었거든요. 이 낙찰 사례 없는 상황에서 입찰하는 거랑 낙찰 사례가 100건 이상 있는 상황에서 입찰하는 거는 아무래도 쓸 때 다르겠죠. 이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찾으려면 검색을 해야겠죠.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건 검색이 사실 가장 기본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아야겠죠. 지금 경매 사이트는 유료 사이트를 무조건 봐야 하나요? 무료 사이트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가 약하죠. 부동산 하나를 투자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들을 봐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은 올려놨겠지만 실거래라든지 주변의 낙찰가율, 통계 이런 것들의 자료가 좀 미비해요. 무료 사이트는. 그래서 저는 유료 사이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1년에 싼 데는 이제 30만 원, 비싼 데는 뭐 60만 원 넘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라도 낙찰 1년 동안 하나도 낙찰 안 받는 사람은 없거든요. 꾸준히 입찰을 하면. 그러니까 그 60만 원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물건 검색에 투자하는 비용치고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쓰셔서 그러니까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남들보다 더 물건을 빨리 볼 수 있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경매 사이트에 돈 들어가는 건 좀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료 사이트를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이제 방송도 이렇게 찍고 있고 네. 바쁜 와중에 어떻게 물건 검색을 하시는지 시간 투자 얼마나 하시는지 궁금해요. 애들이 그래도 일찍 자거든요. 8시면 자는데 좀 정신 차리고 8시 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요때 한 3, 40분 정도 물건 검색을 해요. 물건 검색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막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 물건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딱 하루에 3, 40분씩 매일도 아니야. 이틀에 한 번씩만 해도 돼요. 입찰을 한 달에 시간을 주잖아요. 신건 같은 경우 2주의 시간을 주고 근데 이틀에 한 번만 봐도 놓치는 물건 없이 다 봐요. 길게는 3일에 한 번 보셔도 돼요. 솔직히 꼼꼼히만 본다면 3, 40분 정도 한 번 할 때 그 정도 투자를 저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3, 40분 보는 게 아예 생초보자분들이 3, 40분 보는 거랑 물건 보는 개수가 다르겠죠. 처음에 숙달되기 전까지는 1시간 정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건 정도 낙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시간을 좀 줄이면 왜냐면 속도가 붙을 거니까 절대 시간을 줄여도 3, 40분 보는 것처럼 효과를 그만큼의 매물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스피드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이게 물건 종합 검색 창이에요. 조건을 걸어서 보통 물건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후보자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 검색에서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나랑 친숙한 동네를 보는 게 좋기는 해요. 익숙한 동네를 봐야 좀 반갑기도 하고 좀 몰입이 되거든요. 진짜 투자자가 되면 투자 금액,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을 찾을 수 있겠지만 초보자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는 동네 또는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동네 뭐 일자리일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동네일 수도 있고 그 주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가 좀 잘 되는 데는 안산 쪽에 빌라 거래가 종종 되거든요. 잘 되는 편이에요. 뭐 안산 쪽을 보겠다 하면은 안산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검색을 해도 너무 광범위하죠. 이제 물건 종류를 겁니다. 아파트를 볼 건지 빌라를 볼 건지 오피스텔을 볼 건지 저는 주택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오피스텔, 업무랑 주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에 필터를 합니다. 가격에 어떻게 필터를 하냐? 감정가에서 최소 금액이 있고 최대 금액이 있죠. 최소 금액은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의 3배수 5천만 원 있어. 그럼 1억 5천 전후로 거는 겁니다. 1억 5천이 없으니까 1억 4천으로 걸게요. 투자할 수 있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내가 굳이 1억 이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할게요. 왜냐면 다주택자면 취득세를 고려해서 무조건 공시가 1억 이하를 봐야 되니까 그때는 감정가 2억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최소값을 1억 4천, 최대값을 8배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4억이에요.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1억 5천에서 한 4억 사이의 물건들을 보면 됩니다. 감정가에서 우린 더 싸게 살 거잖아요. 그거에 대출 80% 받으면 얼추 5천만 원 내에서 가능한 물건들이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하고 마지막으로 유찰수를 겁니다. 신권부터 사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가격이 한 번씩은 떨어져야 입찰할 만한 메리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유찰 한 번에서 3번 된 거, 사실 2번으로 해도 돼요. 한 번에서 2번까지로 보세요. 왜냐면 3번까지 간 건 대부분 문제가 있는 거고 특수 물건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물건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지금 23개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요거는 다 보는 거예요. 물론 요 중에서도 이제 빨간 글씨가 많은 것들, 대항력 있는 임차임, 유치권 이런 것들은 배우신 분들은 이걸 분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석해서 오히려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시세보다 싸게 써도 배당이 다 된다 하면은 오히려 입찰하면 경쟁률이 떨어질 거니까, 그런 게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관련 사건, 재매각, 중복 사건 이런 것들은 안전한 거거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특수 물건 조건이 걸려 있는 것만 물건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특수 물건 검색을 딱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격 필터를 할 수 있고 지역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 글씨들 종류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뭐 대위 변제, 재매가, 유치권 이런 것들 체크하면 그 조건만 걸려 있는 물건들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조건들이 걸려 있으면 경쟁률이 똑같지는 않겠죠. 낮은 경쟁률이면 가격을 더 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분석할 줄 알면 이런 특수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 종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서 파는 거잖아요. 주택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4가지를 저는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파트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급의 가장 높은 품질의 물건이고, 그 아래 이제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제거든요. 빌라만 하겠다고 빌라만 보면 사실 볼 수 있는 물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이 안전하고 거래가 잘 되느냐.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안 되겠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 그럼에도 되는 동네가 있고 되는 상품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찾아서 입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물건 종류에 따라서 뭔가 차별을 두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안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가격대가 맞고 대출이 나오고 권리 분석 문제 없고 하면 입찰하는 거예요. 주택 안에서 어떤 물건이면 좀 입찰을 꺼려 할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떤 물건이 좋을까를 보기 때문에 다 몰려. 그런 거에는 당연히 역세권의 아파트고 뭐 신축이고 하면 좋겠죠. 그런 거는 정말 싸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피디님도 입찰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보물은 딱 보기에는 뭔가 허름해 보이고 역이랑도 거리가 멀고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없는데 거래가 되는 물건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거래가 된대. 그게 진짜 보물이거든요. 역세권은 좀 제끼는 편이고요. 오히려 거래도 더 잘 되긴 할 텐데 싸게 받을 여지가 없으면 거래가 잘 되든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화조사를 많이 저는 하니까 해보면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화곡동 아니면 미추홀구 전화할 때랑 의정부 또는 시흥, 안양, 뭐 안산 이런 데 전화할 때는 온도차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해봐야 아는 거고, 저는 해본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만 믿고 입찰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개의 지역들을, 경매 물건들을 한번 보시면서 실제로 전화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저도 그렇고 네. 수강생 분들은 빌라 투자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하니까 너무 편하긴 하더라. 빌라 투자를 하다가 아파트 하니까 진짜 쉽긴. 아예 주관식인 거랑 객관식의 힌트까지 있는 느낌이지 아파트는. 왜냐면 그 실거래가 너무 잘 나와 있고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커. 빌라는 들쭉날쭉 하거든요. 실거래도 처음에 시작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할 때 빌라를 가르쳐 놓으면 아파트는 그냥 하게 돼요. 저는 초보자분들이 좀 어려워도 아파트보다는 빌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근데 아파트로 배우면 빌라를 다시 배워야 돼. 경매는 물건 검색, 어떤 물건을 내가 찾냐와 가격 조사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